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권인데 코스피가 0.5%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동시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2% 내외 하락을 기록하다가 지금은 약보합 수준으로 일단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개인 매수가 코스피 강화되고 있고요. 개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는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자, 삼성전자 이슈 비롯해서 시장과 종목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KB증권 유영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출발할 때만 해도 상당히 좀 걱정스러웠었는데 삼성전자 일단 1.7%에서 0.5로 낙폭 줄였고요. SK하이닉스 2.7에서 0.6% 하락으로 낙폭 축소한 상황입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이 계속 좋지 못하네요. 삼성 SDI가 4%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포드에서 전기차 SUV 생산 양산을 좀 지연시켰다라는 이슈가 좀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 밖에 올라가는 쪽을 본다면 현대차, 기아 혹은 금융, 보험 일부 등 저 PBR 종목군 어제 이어서 오늘 일부 반등세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올라왔고 중동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보니까 전쟁 관련한 섹터, 에너지, 가스, 조선, 방산 이런 쪽에서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요즘 반도체 내리면 어김없이 엔터 오릅니다. 나름의 시속 게임 보여주고 있는 엔터 쪽도 오늘은 비교적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략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 내놓고 6조 6천억에 다들 환호했다가 좀 하락하며 시작했는데 지금 낙폭을 줄였어요. 삼성전자 실적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평가 내려주세요. 네, 삼성전자 일단 실적은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잘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이제 세부 항목까지 조금 볼 필요는 있지만 반도체가 역시나 좀 잘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실적을 내놓았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증시 뚜렷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라는 것은 뭔가 뚜렷한 상승세의 원인을 모를 때 더 가고 뭔가 뚜렷한 원인이 없을 때 조금 더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시장의 어떤 그 중심, 특히나 이제 가장 1등 주도주였던 엔비디아가 추세를 깨는 하락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안정화되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미국 지수도 그에 따라서 좀 움직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코스피는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버텨주고는 있지만 사실 그 동안에는 2차 전지가 그렇게 빠지진 않았었어요. 셀사, 3사가 그냥 버텨주는 수준에서 있었는데 지금 4월 3일 날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들어서 가장 거래량 실은 음봉이 크게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1분기가 실적 저점이라고 컨센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2분기까지도 좀 어렵다라는 약간의 회복 지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약간 그쪽에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수가 약간은 조금 우려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결국 코스닥을 가장 지탱하는 세 가지 섹터의 축은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인데 사실상 지금 펀더멘탈이 반도체 말고는 제약바이오는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가고 AACR 오늘 끝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모멘텀 소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다소 약세가 된다면 시장은 약간의 조정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염두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대비도 세워서 전략을 챙겨보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반도체부터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도 저희 잘 살펴야 되겠고요. 오늘 또 미국의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 후반이다 보니까 한 주 마무리, 한 주간의 이제 수급을 항상 살피고 가는데 사모펀드, 연기금 등에서는 어떤 종목을 샀는가 열어보면 노란 색깔 화장품, 그리고 연두 색깔이 반도체,
그리고 청록색이 피롭틱스 유리기판입니다. 네. 오늘도 거의 유리기판 세상이고요. 네. 이쪽 굉장히 핫한데 어떤 쪽을 관전 포인트로 잡고 계세요? 자, 일단은 저는 반도체 만약에 이번에 조정이 오면 못 담으셨던 분들은 바닥에서 좀 가장 먼저 담으셔야 되는 쪽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일단은 저는 HBM은 너무 최근에 많이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전공정 소재 부품 쪽을 지금은 보실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네. 전 결국에 삼성전자가 실적 잘 나온다 그러면은 뭐 디램이나 낸드의 가동률이 올라갈 거고, 결국 그에 대한 수혜주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 지난 3분기 메모리 가격 반등 이후로 주요 업체들은 디램 가동률을 일단 회복을 좀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도 아마 추가적인 회복, 그리고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가동률은 우상향 추세로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디램 같은 경우는 2분기 기준으로 해서는 한 85%에서 90%까지는 가동률 회복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낸드는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보수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에 SSD 긍정적인 업황을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낸드가 조금 더 빨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뭐 한 3분기 정도의 낸드가 흑자 전환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2분기 흑자 전환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가동률 점진적으로 아마 정상화가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가동률의 상승,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가면 삼성전자는 낸드 쪽에서 V낸드 만드는 데 있어서 트리플 스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데 똑같은 공정 그 3개를 거쳐서 하나로 만드는 그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에 2번 공정을 했던 것을 3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3번 들어가야 되는 거면 당연히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트리플 스택 갈 거기 때문에 소재 부품은 훨씬 많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까지 관련된 이 소재 부품들 계속 챙겨 보셔야 되고,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쪽을 지금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공정 소재 부품 오히려 지금이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수급적으로 눈에 띄었던 피롭틱스를 비롯해서 이번 주는 뭐 유리기판의 한 주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롭틱스가 이제 3월에만 거의 200% 정도 네. 올랐고요. YC캠, SKC, 삼성전기, 오늘 HB테크놀로지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요. 거의 오늘 유리기판 계속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종목 애플의 AMD에 뭐 핫한 키워드가 다 붙었어요.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실적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네. 때문에 이제 테마로 가는 건데, 그 테마가 조금 이제 강화됐던 이유는 인텔은, 그러니까 결국 전방 고객사가 이제 인텔 이제 30년 전에 내가 우리 유리기판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AMD가 갑자기 최근에 치고 나오면서 나는 25년도에 유리기판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공급망 구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다수 업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샘플 테스트까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핵심 공급 업체들에 대한 실제로 여의도의 리포트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먼 이야기였는데 이거 아니네. 이거 내년에 만약에 뭐 공급을 할 거면 올해부터 뭔가 양산 체제 구축이 뭐 돼야 되는 건가?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여기 수율이 워낙 지금 잘 안 나온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게 뭐 약간 그 밸류 체인은 명확하게 있지만 뭐 숫자가 나오는 그런 시장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지만, 역시나 기관들도 시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을 굉장히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뭐 피롭틱스, 기가비스, 그리고 뭐 FNS테크,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HB테크놀로지, 뭐 전체 좀 바스켓으로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시장에서 사실 돈 들어갈 곳들이 오늘 또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리기판 수급 상황까지 들여다봤고요. 자, 이제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를 해주실지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크 시스템스, 오랜만에 얘기 나누는 것 같네요. 전공정에서 후공정까지 포인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AFM 강자. 제가 AM도 알고 FM도 알고 AMD도 아는데 AFM은 뭐죠? 예, AFM은 원자 현미경. 원자 현미경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나노 단위로 이제 그 반도체가 워낙 작아지다 보니까 나노 계측 장비인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기업인데, 제가 지금 파카 시스템즈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사실 이 친구는 HBN에도 못 꼈고 뭐 전공정 뭔가에도 못 꼈어요. 사실은 이 친구는 이제 사실은 이 다운 사이클에서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에서 FNS텍, 그 다음에 이제 파크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은 EUV 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SNS텍. SNS텍 그렇죠. 죄송합니다. SNS텍 그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버텨줬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업사이클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소외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원자현미경은 이제 배율이 최고 수천만 배에서 뭐 수십만 배까지 현미경 대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세밀하게 관찰을 할 수 있는 거고, 대기 중이나 액체 속에서도 이게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료의 어떤 전도성 이런 것들하고는 무관해서 별도의 어떤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측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접촉식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시료를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죠. 그리고 훼손이 안 되는 장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2년부터 글로벌 원자 현미경 시장인 1위 지금 수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산업용 AFM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기업에서 뭐 웨이퍼 검사, 측벽 측정에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네. 반도체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파크 시스템즈는 지금 주가도 많이 이렇게 그 주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우상향을 잘 해온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연평균 한 30% 정도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사실상은 이 반도체 업황에서 30%의 상승이면은 굉장히 고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작년에 아무래도 이제 캐펙스 축소를 하다 보니까 성장이 둔화됐고, 다만 올해부터는 다시 캐펙스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턴어라운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반도체 미세화 트렌드가 저는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D램의 격차를 훨씬 더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뭐 1A, 1B, 1C, 1D까지 이 로드맵을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비메모리 쪽이 아니라 메모리 쪽에서도 계속해서 선단 공정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요런 이 동사에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중화권 매출이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화권의 적극적인 반도체 투자도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기점으로 해서 고성장은 다시 한번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을 때 오히려 좀 그때 담아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하지 않네요. 일단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은 체크 종목이 되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첫 번째 종목, 첫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 곧장 열어보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후공정 진출. 후공정이라는 키워드가 달리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 네. 전공정 검사를 워낙 그냥 전교 1등에서 그 친구가 나 후공정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올해 반도체 투자는 뭐니 해도 후공정에 집중이 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후공정 역시 지금 계속해서 좀 미세화가 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들이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 현미경의 적용처가 기존에는 전공정에만 좀 국한이 돼 있다가 후공정까지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탑티어 고객사로부터 후공정 장비 신규 수주를 지금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 숫자가 나온다면 리레이팅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말씀드린 후공정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하고 이제 그 패키징 분야 쪽에서 3D 측정에 사용이 되는 네. 이제 MWI라고 해서 요거 이제 측정 그 어떤 검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원자 현미경이 결합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지금 고객사에서 굉장히 조금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미세한 부분을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검사랑 계측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장은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검사랑 장비들은 더 많이 지금 들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 비용, 그다음에 공간 절약을 할 수 있는 검사 장비, 그래서 계측 장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선호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 기기도 마찬가지로 장비들을 최소화해서 공간 활용을 높일 수 있고 또 그 공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동사에게는 좀 수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다음에 EUV 리페어 장비가 있는데 그것도 1분기에부터 이제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분기에 수주를 이미 받았고요. 그게 이제 숫자로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참 관심을 못 받은 종목입니다. 파크시스템즈 목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1차로는 20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의 목표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좀 여유롭게 실적 보고 나서 대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 주셨으니까 일단 관심 종목권을 두시고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구산업. 구리 관련주네요. 구리 가격 상승의 수혜주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브렌트유 90달러 그리고 구리 가격은 톤당 9,000달러. 요즘 원자재가 또 난리인데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네, 일단 구리 지금 작년에는 공급 과잉 쪽에서 지금 올해는 공급 부족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종목은 중장기 어떤 이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구리 가격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구리 가격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말고도 비철금속 가격 상승세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가랑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 감산이 불러온 가격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부터 파나마라든지 페루, 남미 주요 생산국 쪽에서 대규모 광산 폐쇄가 있었고 그리고 광산의 생산성 하락으로 공급 차질이 이제 좀 빚어지면서 가격이 좀 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중국의 구리 재련업체들이 사상 최저치로 급락한 재련 수수료에 대응을 했고 생산을 축소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가격이 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글로벌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확장 국면 쪽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개선이 되나보다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닥터 쿠퍼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공급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구리가 당분간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고 여기다가 저는 구조적으로 변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최근에 전력기기 그리고 전선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럼 결국에는 구리의 수요는 좀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의 가파른 수요가 저는 구리의 가격에 상승을 좀 뒷받침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부추기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단기에 그치지 않고 상승 기조가 어느 정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주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기관들도 지금 가장 베타가 큰 이구산업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산업에서 구리가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이유 그리고 수급적인 요소를 봤을 때 공급망 차질이 이제 공급 차질이 조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계속적으로 기대한다. 구리 가격을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자 이구산업 주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넘버 2. 구리 쪽 하면 풍산 이구산업 뭐 이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넘버 2일까요? 네, 맞습니다. MS 넘버 2라서 일단 뭐 양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풍산이 뭐 압도적인 1위고 구리가 이제 그 동사는 한 2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뭐 구리 가격 상승의 수이기도 하지만 사실 전기차의 그 판매가 상승할수록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가
구리가 4배 이상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아무리 이제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존보다는 전기차가 쓰인다는 거죠? 그런 예.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구 산업 좀 보실만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능하다. 근데 왜 풍산이 아니고 이구 산업이요? 넘버원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넘버원은 좀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방산. 좀 구리보다는 방산? 뭔가 다 엮여있기 때문에 좀 순수 구리에서 좀 더 네. 민감하게 움직이는 쪽 네. 이구 산업 주였습니다. 그럼 목표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목표 주가는 6,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0원과 4,500원. 시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일단 시장에도 민감하게 대응하는 종목도 주시고 또 좀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도 주시면서 다각도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내용 들여다보시길 바랄게요.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